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 토익 RC 강의하고 있는 구자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익 총평에 앞서서 올해가 정전 70주년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시험이 6월 25일에 치러졌죠. 6.25 참전 용사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익 총평을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나 좀 더웠어요. 그리고 LC 할 때는 주로 이 에어컨을 끄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더우신데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럼 오늘 난이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오늘 Part 5, 6 난이도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Part 6 같은 경우에는 살짝 중상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어휘 문제도 그렇지만 문법 문제도 헷갈리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Part 6는 늘 그렇듯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난이도는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요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점수 나와봐야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려웠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험 있으면 돼요. 다음 시험 준비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일단 총평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거, 오늘 시험에서 나왔던 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대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자유 게시판도 있고요. 그리고 요 총평 강의도 그쪽으로 업로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링크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좀 가볼 텐데, 자, 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토익에서 이 ever로 끝나는 뭔가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토익에서 나오는 이 ever로 끝나는 접속사들은 주로 부사절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명사절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부사절 접속사로서 쓰일 거예요. 우리 부사절이라는 건 뭐죠?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없어도 되는 부사 자리에 문장이 들어간 걸 부사절이라고 하고, 그걸 묶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죠. wherever, whenever, however 대표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뜻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wherever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거든요. 어디든지란 뜻이에요. 또는 어디서든지. 그렇죠? 두 번째, whenever, 우리 언제든지란 뜻이 있습니다. 또는 뭐뭐 할 때마다란 뜻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however, 여러분 however 하면 그러나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접속 부사로서 쓰일 때고, 부사, 얘는 접속사로 쓰일 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뭐뭐 해도 또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란 뜻으로 쓰이고요. 조금 문법적인 특성이 존재해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따라 붙은 다음에 문장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자세한 거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whoever, whatever, whichever 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도 있습니다. 사실 요 세 가지는요, 우리 명사절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완벽한 문장이 나와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wherever 들어간 요 문장 한번 우리 해석을 해볼 텐데, 자, 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앞에 보시면 I saw someone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봤습니다 또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I knew라는 거 이거 뭐예요? 가운데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누군가를 다 만났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 어디든지 라고 한번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그 무역 박람회 동안 내가 가는 어디든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다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역 박람회에서 어딜 가든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을 다 봤다, 만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해석되는 게 급선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개념반에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 우리 closely냐 heavily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closely는 긴밀히, 면밀히, 그런데 우리 heavily는 심하게라고 하죠. 우리 뭐 비가 심하게 내린다 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closely냐 heavily냐 잘 보세요. 앞에 working이라는 여러분 prefers에 대한 동명사 목적어예요. 그러면 뒤에 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네는 없어도 되는 형태인데 질문 어떻게 일하는 것을 선호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일하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는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심하게 일한다는 말은 여러분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렇죠. work closely. 사실 얘는 아예 한 단어로서 외워두세요. work closely 뭐다? 긴밀히 협력하다 또는 긴밀히 협력해서 일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럼 정답은 여기서 A번으로 우리가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work closely 요거는 그냥 지금 외워버리세요.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외우세요. work closely. 됐나요?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우리 short냐 shortly냐 선택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short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가 형용사와 부사가 다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ly는 안 붙었지만 이 자체가 형용사 부사가 다 돼요. 짧은 짧게 또는 부족한 부족하게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ly가 붙으면 도대체 그러면 무슨 부사가 되냐면 아예 뜻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뜻이 바뀐다? 즉시 또는 뭐 즉각이란 뜻으로 바뀌어버리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부사 자리라는 건 일단 파악이 되셔야 돼요. 왜냐면 수동태로 된 문장이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요. 해결될 거래요. 짧게 해결될 겁니다. 부족하게 해결될 겁니다. 뭘 넣어도 short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뭘 넣어야 된다? 그렇죠. 즉시 해결될 거다. 곧 해결될 거다. 우리 soon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표현 두 가지만 좀 갖고 와봤어요. 우리 토익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이 shortly가 after, before 이런 전치사 또는 접속사와 같이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즉시 후에, 직후에. 즉시 전에, 직전에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표현까지 좀 정리를 해두시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총평 강의는 공부하면서 외워버리세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지금 외워보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나왔네요. 우리 following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우리 following이란 단어와 surrounding이란 단어를 한번 잠깐 볼 건데 여러분 일단 following은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 동명사 ing예요, 선생님. 뭐 분사 현재 분사 ing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토익에서 나온다면 일단 우선순위 1번 얘를 전치사처럼 해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항상 명사가 나올 텐데 일단 전치사처럼 쓰일 때 무슨 뜻이다? 후에란 뜻이었어요. 뭐 after랑 비슷한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 surrounding은 인근의 또는 뭐 주변의 뭐뭐를 둘러싸는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문장이 있는데 빈칸 뒤에 success라는 여러분 성공이라는 명사가 나왔네요. 그런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네바다 브랜치, 우리 네바다주라고 하죠. 우리 그 라스베이거스 있는데 네바다 브랜치의 첫 번째 성공 땡땡. 근데 요 B라는 realty 부동산이겠죠. 요 회사가 뭘 발표했냐면 그렇죠. second office를 뉴욕에 열 거라고 그렇죠. 발표를 한 거죠. 왜? 네바다주에서 성공한 후에. 그렇죠. 정답 A번을 이렇게 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근에 둘러싸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공 후에 자 여기 성공하니까 뉴욕에도 그렇죠. 두 번째 오피스를 열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following 뭐뭐 후에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전치사로서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이에요. 자,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throughout이라는 여러분 전치사적인 표현이 있죠. 여러분 throughout 와 이렇게 주로 기간 표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throughout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쓸 때 기간 표현이 나오면 뭐뭐 동안 뭐뭐 내내란 뜻으로 쓰여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 네모 박스표 요것만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 달 내내 그렇죠. 한 달 동안 또는 그 달 동안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first sentence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갑시다. 우리 orientation 시작에 the instructor 그 교관은요.
gave new step, 신입 사원들에게 뭘 줬냐면 아주 분명한 설명을 해줬대요. 뭐에 대한 설명을 해줬냐면 그렇죠. 그 달, 즉 그 한 달 동안 내내 그들이 배우게 될 것에 대한 뭔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었다. 명확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roughout이라는 게 뒤에 기간적인 표현이 나오면 그렇죠. 뭐뭐 동안, 뭐뭐 내내 이런 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자, eventually, before. 자,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좀 전후 상황이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자, 일단 우리 eventually는 뜻이 뭐냐면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뭔가 결론적인 얘기가 있어요. 뭔가 결론적인 eventually 와 결국에 이렇게 됐어. 약간 이런 뉘앙스. 근데 before는 말 그대로 전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because란 접속사로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수동태로 된 동사가 있는데 그렇죠. 부사 자리입니다. 선생님, before이 부사가 되나요? 네, 되죠. before 부사 돼요. 물론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지만 그런데 자, 이걸 해석을 하긴 할 건데 여러분, 추가 직원들이 고용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추가 직원이 뽑힐 거라는 거죠. 왜? workload. 그 뭐예요? 일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대요. 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직원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렇죠. 뽑히게 되겠죠. 전에 뽑힐 거라는 말은 안 되죠. 의미상으로 before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eventually를 당연히 넣을 수 있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eventually, 결국에 나중 그런 뜻으로 우리가 주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보시면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항상 수업 시간에, 시제 시간에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for the last 2 years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2년 전부터 지금까지죠. 그렇죠. 영어는요. 이렇게 2년 전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무조건 이거에 걸맞는 시제의 형태를 쓰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랑 좀 다른데 여러분, 영어는 반드시 그 기간에 맞는 시제 또는 특정한 때에 맞는 그거에 걸맞는 시제를 써야 된다. 동사의 표현을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난 2년이라는 건 과거부터 현재죠. 우리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표현 뭘까요? 그렇죠. have 플러스 pp, 즉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 시제를 쓰진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모니터 될 거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A번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요. 그 상황이 지난 2년 동안 그렇죠? 모니터링 되었어.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 주로 과거부터 현재를 나타내는 기간을 묘사하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는 게 뭐다? 현재 완료 시제. 그렇죠? have 플러스 pp. 저는 ed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have 플러스 ed 시제를 이런 표현들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But the last, 지난, the past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for the last 2 years, 그렇죠. 지난 2년 동안에 이렇게 모니터링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가볼게요. 자, established, obvious. 여러분, 둘 다 형용사라는 게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사의 ed,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pp, 과거분사 형태를 만들어주면 얘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 두 개의 뜻을 한번 볼 건데 우리 obvious부터 한번 해볼게요. obvious, 분명한이란 뜻입니다. obvious, 뭔가 분명하고 명확한 거죠. 그런데 위에 볼게요. establish라는 동사에 ed를 붙였는데 여러분, 이거 동사 뜻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establish 하면 뜻이 뭘까요? 설립하다란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설립되어진이란 수동의 형용사인가요? 네,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걸 기억하세요. 우리 원어민들 인식할 때 상황에 따라 뜻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우리 뭔가가 이미 설립되어져 있는 걸 원어민들 생각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뭔가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는 뭔가 확실히 자리를 잡은 거죠. 이미 설립된 상태니까.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확실히 자리 잡은 상태면 그렇죠. 저명한 또는 유명한이라는 뜻으로서 주로 사람 명사와 쓰일 때도 있을 겁니다. 또는 뭐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선택 문제인데 빈칸 앞에 on이 있고 뒤에 architecture firm 하면 뭐예요? 건축 회사죠. 건축가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 명사 이 꾸미는 형용사 자리라는 거 파악이 되셨고요. 그러면 요 EH라는 회사는요. 굉장히 땡땡한 회사다. 와, 그런데 52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뭐예요? 이미 자리 잡혀 있고 그렇죠.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정답 우리 established를 여러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해석할 때 항상 이 부분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에 답이 되는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52년간의 역사, 그렇죠. 우리 인정받았던 거겠죠. 확실히 자리 잡은이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요거 6월 25일 시험 딱 전에 우리 기초반, 입문반, 모의고사반을 제가 3가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반에서 이번 주에 다 했어요. 마침 이번 주에 다 한 내용이네요. 가볼게요. 우리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빈칸 앞에 지금 after라는 뭐가 보여요? 뭐 전치사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하고 떠오르는 거. 이건 원어민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after 뒤에 일단 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다?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 얘네 주어 동사 뭐니까?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쉼표로 끊어져 있고요. 완벽한 주어 나오고 reach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쉼표 앞에까지 하나의 독립적인 덩어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빈칸이 딱 하나만 뚫려 있어요. 주어 동사가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차선책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렇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거 뭐구나?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일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주절의 주어와 똑같아서 주어를 없애주고요. 이 동사를 여러분 수업 시간에 왜 동사를 ing로 바꾸는까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총평이니까 좀 짧게 갈게요. ing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B번에 negotiates라는 협상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갑자기 얘가 전치사든 접속사든 뒤에 갑자기 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죠? 정답 뭐예요? A번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협상 후에 요 2개의 회사가 비슷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2회사가 협상하고 있는 모습, 요 2회사가 협상한 후에 그렇죠? 비슷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글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ing, 요건 사실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외워두시고요. 하나 더, 당연히 before도 나올 수 있어요. before ing, 뜻에 맞게 before ing, after ing, when ing, although ed, once ed, unless ed 수업 시간에 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와, 제가 엄청나게 크게 써놨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회화에서 사실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제가 아까 라이브 총평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집독식 해볼까요? 이것은 할 수 없다, 일 수 없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것은 더 좋을 수 없다, 이게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뭐 한계를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뉘앙스 보세요. 야,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죠. 와,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저 지금 총평 강의 찍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지금 온도도 너무 괜찮고 와, 최고네요. It couldn't be better. 이렇게 비교급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선생님, 비교급이 있으면 뒤에 than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 than이 없어도 비교급 사용 가능해요. 물론 주로 Part 5 문제에서 나온다면 주로 than을 보고 비교급 찍는 문제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It couldn't be better.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기에 good을 넣게 되면 되게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it couldn't be good? 좀 이상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it couldn't be better. 와, 더 좋을 수가 없어. 이게 최고야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better 비교급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best는 안 되고요. 됐나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네, 오늘 에어컨을 끈 LC 시간은 조금은 더위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일단 오늘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 시작 전에 토익 무료 자료 및 강의 많은 곳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포털 사이트 해커스 토익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제일 위에 뜨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들어가서 무료 강의라던가 무료 자료,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여러 다른 이제 토익커들과의 어떤 디스커션도 가능한 그런 게시판도 있으니까 가셔서 활용해서 꼭 좋은 결과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파트 7 간단 총평은요. 일단 전체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근데 이제 중상도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본다면 난이도를 제일 쉬운 거를 1,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거를 10까지 봤을 때 평소 파트 7 난이도가 7점 정도다라고 본다면 오늘의 난이도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7.5에서 한 8.5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일단은 단일 지문부터 보자면 원래 단일 지문은 비교적 짧은 지문이면서 평이한 문제,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정답인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정답이 잘 골라지지 않는 문제들이 비교적 평소보다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답이 바로 골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문을 좀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기도 다 좀 체크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좀 탑딱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고민을 하고 또 지문도 계속 여러 번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도 딜레이 됐을 거고 체감 난이도도 당연히 높아졌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게 문제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문도 평소에 비해서 잘 나오지 않았던 거터. 자, 거터라는 단어는 뭐 우리 해커스 토익 기출보가 아무리 열심히 외워서도 사실 보기 힘든 단어였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배수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트램, 그 다음에 또 뭐 이 전차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나왔는데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소재들이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계 지문은 뭐 사실 말해야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더블, 트리플 지문 같은 경우는 원래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은 그런 부분도 있죠. 평소와 비슷한 패턴 출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역시 뭐 조금 정답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문제도 조금 있었고요. 아무튼 원래 체감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한다면 평소보다 좀 어려운 난이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요 문제 2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아웃스탠딩이 있는데요. 아웃스탠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뛰어난, 우수한 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지불에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자, 이제 토익, 우리 해커스 토익 기출보가 뭐 한 번 정도 암기하신 분들도 이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정답은 exceptional이었죠. 자, 뛰어난이라는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에 exceptional. exception이 원래는 예외라는 상황인데 예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이렇게 연결하시면 좀 더 기억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excellent, 뭐 superb라던가 super도 역시 여러분들 느낌이 좀 어떠세요? 좀 우월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 다음에 exceptional 이렇게 기억하셔서 우수한이라는 표현으로 연결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챙겨둬야 될 꼭 단어 하나, 의미는 미지불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같은 표현은 overdue가 있고 unpaid가 있는데 unpaid는 이해가 되시죠? 네, paid가 지불된이니까 on이 붙어서 반대말이 된 거. 근데 overdu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due date라고 들어보셨죠? 지불 기한이에요. 그때까지 꼭 내야 되고 그때가 지나면은 연체료가 붙는데 그 due date를 오버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불 기한이 지난이라는 뜻입니다. 지불 기일이 지난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지불기일이 지났다. 자,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을 냈으면 지불기일이 지났다, 안 지났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오버듀는 지불기일이 지난이라는 뜻과 함께 미지불된이라는 표현도 갖게 되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란 색깔 토익 복화집 있죠? 해커스 복화집에 보시면 아웃스탠딩하고 오버듀는 동의어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시문 하나 보면요. His performance. 자, performance는 우리가 공연, 뭐 연기라는 뜻도 있으나 회사에서 어떤 직원의 성과라는 뜻도 있죠. 자, 그래서 성과죠. 자, outstanding 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의 성과가 아주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의어. 자, 어떻게 보면 오늘의 논란 소재였지 않은가 싶은데요. serious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자, 뒤에 사실 뭐 customer, buyer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아주 진지한 그런 구입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committed, 뭐 solemn, meaningful 이런 것들이 다 정답의 뭐 어떤 그 후보로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굉장히 사실 많이 헷갈렸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의 근거는 결국은 우리가 헌신적인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committed였어요. committed. 자, 그 선생님 근데 왜 그 사람 되게 좀 정말 살 것 같은 사람일까? 여기서 이제 serious buyer 하게 되면 어떤 그 물건을 정말로 살 의향이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집 보러 온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그냥 한번 별로 마음이 없지만 한번 보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물건을 꼭 사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이 집을 꼭 사려고 좀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serious라는 표현이 붙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serious는 뭔가 이제 엄숙한이라는 표현에 썰렁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중요한 그런 고객이 아닐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정답은 committed buyer라고 보통 쓰는 committed였는데, 자,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좀 힘들었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가 영미권에서 좀 살아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현장에서 좀 체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의미 차이라고 할까? 미묘한 어휘의 차이인데, 자, 이런 사실 문제는 뭐 한국에서만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맞추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적 의미만 갖고는 사실 맞추기 좀 어려운 문제였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 나는 950 이상의 또는 900 만점을 뭐 나는 이제 꼭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까지도 현지에서의 차이도 사실은 조금 캐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평소에 뭐 미드라던가,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뭐 영화 같은 것들 좀 많이 보시면서 이런 이제 어떤 단어들도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한 7, 800까지가 목표이신 경우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틀려주셔도 뭐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동요 문제는요, 자, 대부분의 동요 문제는 그래도 풀만하게끔 해커소의 기출복화를 잘 암기하시면 풀만하게끔 나와주지만, 근데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현지에서 좀 체득해야만 되는, 살면서 또 생활하면서 체득해야만 되는 그런 어휘들도 나오기도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만 공부하고 또 한국에서만 토익 공부를 해온 친구들한테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너무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대부분은 7, 800 정도가 목표이신 분들이 대다수라면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되겠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지 것까지 뉘앙스가 체크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공부를 또 폭넓게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넣기 문제, 오늘도 역시 2개 나왔는데요. 자, 대부분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풀만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 푸는 팁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근데 대부분 가서 풀어보면 일단 이 2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히 일단 문제를 거의 맞출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잡으실 건데요. 자, 바로 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이렇게 있고, 자, 번호들이 이렇게 지문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왠지 이 문장이 들어갈 때 여기도 다 읽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다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을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여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사실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자, 1번에 있으면 여기 앞문장, 그 다음에 2번이 있다면, 자, 2번에 바로 앞문장. 네, 여기 문장이 좀 기네요. 이렇게 앞문장. 자, 그 다음에 3번도, 자, 앞에 보시면 그 바로 앞문장. 여기서부터죠. 네. 자, 앞문장하고, 그 다음에 또 4번도 바로 앞문장.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요. 지문을 베이그하게, 모호하게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각각의 번호의 바로 앞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문장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풀렸었고요. 자, 그래서 전체를 다 독해야 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시면 충분히 우리가 또 이 문제 역시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 여기서 자, 그 앞문장하고 가장 유사한
내용을 먼저 찾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요, 우리가 어떤 지문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섞어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의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내용을 또 다 끝나면 또 다음 내용을 넘어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내용이 갑자기 여기 불쑥 들어갈 리는 크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뭐, however, but, 뭐 이런 반전의 어떤 그런 이제 접속사가 없지 않은 이상요. 자, 그래서 자, 관련된 내용을 찾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예를 들면 보세요. 자, 바로 2번의 앞문장이고요. 자, 정답은 여기 이제 주어진 문장을 2번에 넣는 그런 문제였는데 보시면 There are several available positions in our company. 자, there are 있다라는 뜻이죠. 있다, 무엇이 있다. 여러 개의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 가능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available은 자, 그런 직책들이 우리 회사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하고 관련성이 뭐냐면 a few openings. 자, 여러분 openings 어떤 뜻입니까? 물론 개업식 이런 뜻도 있고 또는 어떤 무대 오프닝 뭐 그런 뜻도 있고 또는 여기서는 직책이라는 뜻도 있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공석이죠. 공석.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are about computer skills. 그 중에 몇 가지의 공석들은 컴퓨터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positions와 opening이 어때요?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죠? 어떤 직책에 대한 얘기다. 자, 그래서,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서 일단 2번이 아닐까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팁. 자, 그리고 대명사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this라던가 뭐 그다음에 he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도 먼저 한번 연결을 한번 최대한 지어 보십시오.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물론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다 읽는 것이지만 시간이 문제니까 제가 이제 이런 팁들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is 같은 경우는 뭐 문장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일단 단일 명사, 단수의 명사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뭐 he 같은 경우는 앞에 남자 이름하고 관련이 있을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she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여자 이름하고 관련이 있을 확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연결을 잘 시켜 일단 보시는 게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The cost of the apartment. 자, 아파트의 비용은 $3,000입니다. 자, per는 당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한 달당,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this includes all utility and maintenance fee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것은 포함합니다. 모든 공공요금과 그 다음에 관리비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돈 관련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this라는 것은 결국은 돈 관련 표현과 관련이 있을 거고 $3,000 또는 뭐 아니면 cost of the apartment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this가 뭘 가리킬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페시픽하게 파고 들어가신다면 네, 정답 고르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뭐다? 일단은 네, 일단 그 주어진 번호당 그 앞문장부터 먼저 잘 생각을 해보실 것. 그 다음에 관련 있는 내용 또는 대명사에 집중할 것. 네, 더 많은 팁들도 있는데 그건 또 수업에 들어오시면 그때 또 제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번 문제에서 유독 제가 그랬잖아요. 유독 정답이 잘 안 찾이는 문제가 많아졌다. 뭐 사실 조금 평소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늘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 회에 좀 유독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회차였는데요. 자, 그 중에서 두 문제 정도만 제가 조금 확실하게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A팀이 B 지역에서 practice, 연습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이걸 어디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었냐 하면은 다른 보기가 일단 정답이 아무리 찾아도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습한다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자, A팀은 B 지역의 홈팀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홈팀이면 어때요? 바로 그 지역에 원래 이제 어떤 기반을 두고 있고 그러면 연습도 당연히 거기서 하겠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던 문제였는데 자, 이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A의 고향은 B 지역이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그것의 어떤 고향이다 할 때 from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B 지역 출신이라면 I'm from A, B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B 지역. 그래서 뭐 나는 B로부터 왔어 이렇게 직역을 해도 되겠지만 이 말인 즉슨 고향이 B 지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 우리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originally grew up in B 지역. 자, 원래 거기서 원래 자라났던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자, 그 사람 고향이 여기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제 오답은 예전에 전시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 이것도 찾아보기가 애매했거든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자, 이게 확실히 아니다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rising talent라고 해서 자, 우리 떠오르는 신에 떠오르는 어떤 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탤런트를,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좀 신인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전시한 적이 있었지 않을 확률이 더 큰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답을 지역이 고향이다. 이렇게 B 지역이 고향이다로 연결했었던 게 맞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더블 지문으로 넘어가죠. 더블 지문 조금 해드릴게요. 자, 더블 지문은 일단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자, 지문이 두 개고 자, 보통 연계 질문이라는 게 뭐냐? 자, 정답의 근거가 첫 번째 지문에도 하나 있고 두 번째 지문에도 하나 있어서 두 개를 연결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바로 연계 질문이고요. 대부분 후반 세 문제 정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조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지문에 자, 해커스 7월 수강 신청을 6월 15일까지 하면은 15% 수강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 A 수강생은 해거스 어학원에서 6월 20일에 수강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수강생이 수강료 할인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잘 보시면 자, 원래 6월 15일까지 신청해야 15% 할인을 받는데 근데 보시면 그 기한을 넘겨서 20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15일 이후에 수강 신청을 해서 그렇다라고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플 가겠습니다. 자, 트리플도요, 연계 지문이 보통 두 개 정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 더블이 하나니까 거기다 하나를 더 하시면 되겠죠? 두 개고요. 자, 우리가 트리플이라고 해서 세 개를 모두 영리하면 그럴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통 이렇게 엮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엮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또는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엮는 경우. 자, 이 세 가지 수 중에서 보통 두 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오늘 이번에도 뭐 이런 패턴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요. 대부분 1번은 연계 지문의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보통 2번에서 5번 사이에 보통 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회차는 유독 여기에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4번, 5번 정도에. 자, 그럼 그 중에서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해커스 학원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장 강의를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온에어 수업이 있고요. 자, 이거는 보통 아침 7시부터 밤 9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녹화 강의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수강 시간 제한 없이, 자, 언제든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온에어 수업입니다. 여기서 온라인 수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현장 강의 수업에 딱 맞춰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온에어. 그 다음에 녹화를 그냥 이미 옛날에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언제든 24시간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자, 근데 보시면 세 번째 지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A씨. 자, 이제 이런 이제 온라인 수업은 지금 이제 외국 학생들 들을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이 가능하다면 듣는다면 자, 관심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시차로 인해서 수강 가능 시간이요. 자, 지금 밤 10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딱 시간대가 어때요? 온에어 수업을 듣기에는 못 듣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온에어 수업을 못 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A 수강생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현장 강의는 못 들을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시간 제한이 없는 현장 녹화 강의 수업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개를 종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점수 잡는 해커스.